이 그림이 나란히 있다면 어떤 게 뽑힐까요? 정답은 바로 여러분, 이번 영상이 조금 긴데 중요한 것들 막 모아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봐주시는 거 정말 추천드릴게요. 아깝지 않은 시간, 아깝지 않은 가치를 더해드리는 입시 미술 강의 깝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입시를 상황표현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상황표현 꿀팁 대방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상황표현 시험을 볼 때 꿀팁들을 소개해드리고 각각의 꿀팁들에 따른 부수적인 요소들을 시리즈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주시고 많은 의견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표현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들은 크게 5가지가 있죠. 1번 인체 드로잉, 2번 안정된 화면 구성, 3번 안정된 색감, 4번 주제에 적합한 그림, 5번 원칙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것들만 지키시면 상황표현 A뿔 바로 맞으실 수 있어요. 영상들 링크도 띄워드릴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이라면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 시청하고 와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에서 다룰 것은 4번 주제에 적합한 그림을 다뤄볼게요. 이것만 하면 아쉬우니 상황표현 채색 순서도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영상의 순서는 첫 번째 주제 적합성이란, 두 번째 주제 적합성 연습 방법 3가지, 세 번째 상황표현 채색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적합성 소개입니다. 상황표현이 어떤 유형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주어진 주제를 4절째 4시간 안에 한 장면으로 표현하는 만화인이 입시 대표 유형이 바로 상황표현입니다. 주어진 주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합격의 여부가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문제 한번 내드릴게요.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1번 그림은 엄청 잘 그렸는데 주제랑 완전 딴판인 그림. 예를 들어서 게임 세상 속에서 캐릭터들이 튀어나왔다 라는 주제인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울고 웃고 떠드는 장면이 그려진 그림과 2번 그림은 진짜 못 그렸는데 주제랑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그림. 인체가 다 삐꾸 나서 무너져 있고 완성도도 없고 덜 떨어진 그림이지만 게임 세상 속에서 캐릭터들이 튀어나왔다는 사실을 잘 보여지는 그림. 이 그림이 나란히 있다면 어떤 게 뽑힐까요? 정답은 바로 2개 다 뽑힐 가능성이 작습니다. 대신 둘 중에 하나만 뽑아야 한다면 1번 그림이 그나마 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럴까요? 아니 주제랑 적합한 그림이면 2번이 뽑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수백 장 깔려있는 그림 중에서 그림 퀄리티가 좋은 그림을 먼저 툭툭 건드시면서 싹 뽑아가세요. 쉽게 말해서 잘 그려진 그림 그리고 눈에 띄는 그림을 먼저 뽑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시 1번이 예시 2번보다 뽑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예시 1번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교수님들이 입시민술평가를 1, 2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길게는 수십 년을 평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제를 받아서 생각을 하고 그려내는 그림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서 나오는 그림이라는 게 눈에 띄면 어느 정도는 걸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도 순위가 밀려나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입시 막바지에 가면 자신만의 구도를 한두 개 완전 외워서 시험을 보고 나오는 주제를 자신이 연습한 구도에 맞춰 녹여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4시간 안에 시험을 보고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외운 티가 안 나는 그림을 자신의 그림에 잘 녹여낼 수 있을까요? 그 훈련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주제 적합성 연습법 3가지. 완성한 상황표현 주제를 변형한다면? 이라고 상상해 보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제 적합성을 연습하는 방법은 1번 연령대 바꾸기, 2번 시대 바꾸기, 3번 시점 바꾸기,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1번 연령대 바꾸기는 말 그대로 주제부의 연령대를 바꿔서 상황을 해석해보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 표현의 주제는 게임 속 캐릭터가 현실로 뛰쳐나왔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하여 표현하시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상황 표현을 제작을 한 건데, 연령대는 초등학생 연령대 아이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초등학생과 게임 바로 연상이 가능하죠. 근데 이 주제부를 성인이나 혹은 노인으로 변경한다면 어떨까요? 게임 캐릭터와 맞서 싸우는 성인이 주제부로 나올 수도 있고 게임 캐릭터를 훈계하는 노인분이 주제부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주제부의 연령대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다른 발상이 나오게 되고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령대 바꾸기입니다. 내가 그리는 혹은 연습하는 캐릭터를 바꿔서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2번, 시대 바꾸기. 지금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혁신적인 아이템 덕분에 길을 걸어가면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굳이 PC가 아니더라도 닌텐도나 플스 등 다양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게임을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죠. 하지만 시대가 과거라면 어떨까요? 민속놀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장기를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장기 말고 장군이와 몽군이와 하는 장기 아시죠? 여기에는 코끼리, 말, 마차 등 다양한 개체들을 한자로 표시해뒀어요. 만약 과거 시대로 설정을 해서 상황 표현을 한다면 이런 개체들이 튀어나와서 임금이나 관료들이 기겁을 하는 모습도 상황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 교수님이라면 동일한 퀄리티일 때 평범한 게임 캐릭터 나오는 그림이랑 이런 그림이 옆에 있으면 뭐가 더 눈길을 끌 것 같나요? 3번, 시점 바꾸기입니다. 저는 주제 해석에서 이 시점 바꾸기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건국대학교 상황표현 시험에서 봉준호 감독님의 괴물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상황표현을 한 게 있었는데, 다른 학생들은 다 주인공 시점이나 혹은 주인공을 관찰하는 관찰자 시점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반해서 합격했던 합격생 그림은 괴물의 시점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프레임으로 괴물의 입이 떡하니 벌려져 있는 게 나오고, 그 사이에 도망치는 사람들과 영화 괴물에 나오는 주인공이 넘어지는 장면이 보이도록 연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보는 사물의 시점으로 나를 본다면? 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참신한 그림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 주제도 시점을 사람이 아닌 게임 캐릭터로 바꿔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프를 하는 게이트가 열려있고 바깥쪽에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펼쳐져 있는 광경으로 그림을 그려준다면? 혹은 사람들을 관찰하는 캐릭터의 시선으로 그림을 그려줘도 재밌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 연령대 바꾸기, 2번 시대 바꾸기, 3번 시점 바꾸기가 주제 적합성을 키우는 연습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영상을 이어서 완성까지 채색 순서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주제부 채색 순서입니다. 이번 상황 표현에서 사용할 스타일은 반투명 플러스 알파 스타일입니다. 주제부는 붓펜을 활용하여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색연필을 활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번 밑색을 깔아줍니다. 저는 레몬 옐로우를 활용해 밑색을 깔아주었고, 바깥 테두리 쪽으로 갈수록 오페라와 색을 섞어서 그라데이션이 되게끔 잡아주었습니다. 밑색을 깔아주는 이유는 그림에서 종이의 흰색이 가장 밝은 흰색이기 때문에 주제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튀지 않기 위해서 색상을 한번 깔아주는 것이고, 밑색을 깔아준 상태에서 나중에 색을 올리게 되면 색상이 차분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깔아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2번 초벌을 깔아줍니다. 초벌, 즉 고유색을 채색합니다. 고유색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고유색을 칠할 때 주제부는 눈에 띄는 비비드톤과 스트롱톤을 사용해서 색을 넣어주었고, 그라데이션을 사용해주면서 머리색이랑 다리색은 빼주면서 채색을 했습니다. 배경색도 같이 초벌을 깔아줬어요. 3번 1차 명암을 넣어줍니다. 1차 명암이라고 하는 건 주광을 설정했을 때 가장 크게 잡히는 명암을 이야기합니다. 머리카락 아래쪽 명암, 목 아래쪽 명암, 얼굴 옆면 명암 등 큰 부분에 들어가는 명암 등등이 있죠. 빛 방향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명암입니다. 빛 방향은 스케치 단계에서부터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채색을 해주셔야 그려진 물건들을 채색할 때 헷갈리지 않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채색 전 꼭 빛 방향을 설정해 주신 후에 그려주세요. 4번 2차 명암을 넣어줍니다. 2차 명암을 넣어줍니다. 최암부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저는 포인트 어둠이라고도 하는데 가장 어두운 부분을 뜻합니다. 머리카락이 겹치는 부분, 옷주름 중에서 제일 깊게 잡히는 부분이며 가장 깊게 파여있는 부분, 공간감이 제일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5번 중간톤을 넣어줍니다. 중간톤은 1차 명암과 2차 명암 사이 중간중간을 이어주는 중간톤입니다. 톤과 톤 사이를 채워주며 전반적인 그림의 밀도를 쌓아주는 부분이에요. 6번 붓펜과 색연필을 활용해 선을 따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붓펜을 활용해서 주제부에 선을 따주고 색연필을 활용하여 부주제부와 배경의 선을 따줬습니다. 제가 사용한 붓펜은 프레테키 붓펜이고 반투명 수채화와 궁합이 잘 맞습니다. 배경엔 프리즈마 색연필 중에서 블랙이나 진한 브라운, 자주색 등을 같이 사용했고 중간중간 필요한 색들을 넣어주었습니다.
7번, 화이트를 활용한 정리. 빛을 받는 부분들을 포스카와 화이트를 활용해 정리를 해줍니다. 묘사해줘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 퀄리티를 높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인 그림을 보며 정리해주시고 퀄리티를 높여주세요. 8번, 텍스처링. 마무리 정리 단계입니다. 마카, 색연필, 붓펜 등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해서 그림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물체 고유의 질감을 표현해 주셔도 좋아요. 네, 여기까지가 상황표현 구제 적합성에 관련된 이야기와 채색 방법에 관련한 영상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동의는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아깝지 않은 시간, 아깝지 않은 가치를 더해드리는 입시 미술 강의 깝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